안녕하세요. 이재식 의원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재식입니다. 저는 5대, 8대, 9대 구의원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지역에서 이전에는 시의원도 출마를 했었고, 구청장 또 예비선거도 출마를 하고, 지금까지 의회 활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선까지 하셨다니 대단하신데요. 그렇게 오래 의정 활동을 할 수 있었던 본인만의 비결이나 장점이 있을까요? 예, 저는 처음부터 구의원을 하려고, 정치를 하려고 이렇게 출발을 했던 건 아니고요. 네. 지역에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해결을 하다 보니까, 또 당에서 구의원을 해봐라. 구의원을 하면서 어떤 지역의 민원을 접하면은 공무원들이 뭔가 해결을 잘해줄 거다. 그래서 그런 이제 요청이 있어가지고 하게 된 동기였습니다. 특히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쪽에 조선소라든지 벽상그룹이라든지 혜태그룹, 인켈, 또 나우파텔, 통신 각종 여러 분야의 근무를 하면서 경험했던 부분들이 이제 지역사회 민원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그런 거로 인해 가지고 정치를 권장을 받게 된 그런 동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구의원님께서 지금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의원은 구의에 들어오면은 주로 이제 조례 개정이라든지 의회 상위법이 있지만은 우리 지역 주민들의 필요한 여러 가지 해야 될 그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조례를 만들고 또 개정하고 폐기하고 이런 내용들에서 이제 의정 활동을 이제 주로 하고, 그다음에 또 구의원들은 특히 정당 속에 이제 소속이 돼 있으니까 정당에서 또 가는 방향도 좀 같이 동조를 하면서 방향을 맞춰서 이제 일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의원 활동은 무엇보다도 지역에서 주민들하고 가까이 하는 생활 민원들, 민원 가까운 그런 주차라든지, 특히 우리 지역에는 소각장이나 열병합 발전소나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경인 고속도로 환경 문제, 공원 문제 이런 어떤 내용들을 접수를 받아서 또 공직사회에 접수도 하고 개선도 시키고 또 활동하는 것이 주 구의원들의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구의원분들이 하시는 일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10년, 20년 동안 쓰레기 소각장 문제로 굉장히 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도 궁금하고요. 어떤 일이 진행되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그래서 제가 2000년도에 초기에 사실은 1순위 민원이 소각장이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방송에 혹시나 나가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지역 주민들이 소각장 다이옥신이나 폐결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심각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집값이 30%가 쌌습니다. 지금 요 구청 옆에 있는 집값들하고 같은 평수인데, 소각장이 있는 주변의 집값은 30% 싼 이유가 다이옥신이나 폐결핵이나 각종 어떤 환경으로 인해 가지고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또 시각적으로 봐도 굴뚝이 또 많이 있습니다. 소각장 굴뚝이 150m짜리가 하나가 있고 그 옆에 붙어 있는 열배합 발전소가 굴뚝이 또 4개가 있습니다. 굴뚝과 공장 건물만 봐도 집값이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 제가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활동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전 세계에 몇십 군데 다니면서 소각장을 보고, 그 다음에 환경 개선하는 걸 보고, 건강 관리하는 걸 보고,
지금까지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프랑스 가서 결정적인 다이옥신, 굴뚝에서 나오는 다이옥신이 주민들이 주로 심각한 거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굴뚝에서 나오는 다이옥신은 150m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영향이 적고 실제 여러 가지 쓰레기를 떼고 난 뒤에 그 나오는 비산재가 날아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마심으로 인해 가지고 심각한 폐결핵이나 각종 여러 가지가 이제 생겼기 때문에 프랑스 소각장에서 결정적인 것을 벤치마킹해서 개선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또 특히 이제 우리하고 가까운 생활 여건이 비싼 일본에는 소각장이 191 소각장 정책입니다. 그런 거를 이제 보고 요 며칠 전에도 소각장 협의체 회의를 하면서 서울시에서는 이 문제를 현대화하면서 계속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절대 우리 아파트 담하나 사이에 소각장 그대로 두면 안 된다. 산속이나 일본처럼 바다 가운데에다가 소각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제시도 하고 개선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민원 활동이 이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경각심을 더 새겨봅니다. 민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처리하신 민원이나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으신가요? 최근에는 지금 뭐 어제 일인데요. 양천구에 뭐 제일 심각한 게 주차장입니다. 차를 댈 수가 없어가지고 뭐 하루에도 뭐 몇 번 주민들인데 주차 민원을 받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민원을 받고 어제도 나와가지고 주차를 떼놓으면은 뭐 몇만 원짜리 벌금이 날라온다. 그거 해결해달라. 좀 뭔가 차를 대게 해달라 해서 나가가지고 뭐 그 분쟁이 벌어진 것을 이제 또 조정하고 그리고 또 공무원들 국가장이나 또 모시고 같이 가가지고 거기에다 주차선을 건물 옆에다 주차선을 꺼서 좀 차를 대게 해달라. 그렇게 했는데 공무원들은 또 뭐 도로법이나 각종 법에 의해 가지고 안 된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법대로 하면은 뭐 이게 여러 가지 뭐 안 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목동 아파트 14개 단지에 원래 아파트 단지와 단지 사이에 차를 못 대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한 십몇 년 전에 2005-6년도인가 7년도인가 법에는 단지와 단지 사이 도로에 차를 못 대게 돼 있지만은 밤에만 될 수 있도록 임시적으로 구청장이 허가를 좀 해달라 해서 그때 합의가 돼서 지금까지 단지와 단지 사이 차를 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나면은 개인이 책임을 져야 되고 법적으로는 불법 사항이죠. 그러나 구에서 구청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듯이 지금 각종 주택지역에도 그러한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을 좀 주차 관련된 부서에서 좀 완화해 줄 수 있는 연구를 좀 해봐라.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양천구에는 이제 공원들이 많은데, 특히 이제 제가 살고 있는 그쪽 옆에 파리공원에 한 100억을 들여가지고, 공원을 이제 리모델링을 했는데, 100억을 들여가 리모델링 했는데, 음악 분수대가 약 한 30억 정도 차지하는 내용인데, 이 음악 분수대 기능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음악 분수대는 불빛과 물결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그런 내용과 여러 가지 이제 음악과 장단을 맞춰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해야 그게 음악 분수대의 목적이고 품질의 값어치가 있는 건데 그게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제가 좀 구청에다 이의 제기하고 또 감사도 시키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많은 개선을 이제 시키고 있고 또 앞으로 마무리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이제 저희 법이 개정안이 개편이 됐는데도요 불구하고 주차장 문제 굉장히 심각한 거 제가 요점을 잘 생각해 두었는데 잔디밭을 구청 앞에서 나라에서 깎고 이러기에는 돈이 1, 2억 정도 드는데 구청에서 그 허가 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잔디를 깎아버리고 주차장을 좀 더 넓히는 방안을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신가요?
아파트를 예로 들면은 아파트도 1,400세대 가구가 이상 되면 그 안에 학교가 들어오게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 그 안에도 보면은 단지를 밀고 잔디밭을 밀고 주차장을 좀 더 넓게 하는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 쪽으로 방안을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저는 지금 그 아파트 단지이든 네, 그 다음에 그 양천구에 여러 군데 있는 공원을 네, 그 잔디를 깎고 주차장을 만들거나 또 잔디를 줄여서 주차장을 만드는 방식보다는 음. 지하를 파서 지하에 공원 전체에 주차장을 만들고 각 아파트에서 지하로 통해서 중간에 있는 공원 쪽으로 지하로 들어가서 주차를 시키고 지상은 그대로 공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 건의를 이제 많이 했습니다. 예, 많이 했는데 이제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리모델링, 재건축, 재개발 이쪽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내용을 맞춰서 앞으로 아무리 지금 빨라도 앞으로 6단지가 제일 빨리 가고 있는데 아마 한 10년 정도는 걸리지 않느냐. 10년 이후에 이제 단지별로 뭐 입주를 한다든지 빠르면은 한다든지 할 때 주차가 부족하다면은 그런 식으로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선 당장 재개발하기 전에는 주차가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아파트 단지 내의 체육시설이라든지 또 조금 약간의 여유가 있는 공원들 쪽에 중심 통로 걷는 이런 부분 쪽에다가 조금 변화를 일으켜서 주차장을 넓히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공감하고요. 최근 발생한 지역 현안 문제 중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일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제가 아까 이제 그 말씀을 드리지만은 공원 부분에도 개선을 시키고 소각장 부분에도 개선을 시키고 네. 또 열병합 발전소에도 개선을 시켜서 열병합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미사일 쏜 줄 알고 지하도 대피하고 옥상에도 대피했습니다. 제가 이제 전공이 기계 설계다 보니까 소각장이나 또 열병합 발전소에 여러 가지 소음이나 대포 쏘는 소리가 왜 나는지를 분석해 가지고 개선을 시켰죠. 열병합 발전소 같은 대포 소리 나는 걸 왜 그런지를 분석해 보니까 엔진이 안에서 돌면서 내부에서 나오는 압소리를 저금 파이프로 통해서 그 압이 나가면서 밖에 나와서 팽창하니까 이게 미사일 대포 쏜 소리가 나가지고 주민들이 놀래가지고 지하로 숨고 옥상으로 숨는 거를 제가 개선을 시켰죠. 공감합니다. 톱니바퀴 돌아가는 벨벨 기어 같은 건 소리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또 큰 해난이 그 4단지, 5단지, 6단지, 7단지 아파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그 소음이라든지 타약 가루, 분진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거를 2000년도부터 매달려가지고 지금까지 개선을 시키면서 경인고속도로의 지하를 파서 여의도에서 양천구를 지나서 신을동으로 부천을 바로 인천을 가게끔 많은 차가 지나다니는 차를 지하 고속도로로 가게끔 만들었고 지금 이제 앞으로 지상에는 차가 줄어드는 만큼 중간에는 신을동에서 쭉 고속도로 중간에다가 공원을 만들어 와가지고 4단지, 5단지, 6단지 안양천으로 연결되는 공원을 하게끔 이제 구청장과 서울시장과 같이 오랜 동안에 지금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천구가 살기 좋은 동네로 소문이 자자한데요. 어떤 점에서 살기 좋은 동네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양천구는 무엇보다도 이제 교육도시, 예, 교육도시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그래도 조금 뭔가 도시 계획이 안정화되어 있는 우리 양천구가 왜 파리공원이냐? 파리공원 이름이 원래 아파트 설계 계획이 파리시 쪽에 있는 그 여러 가지 도시 계획을 좀 벤치마킹을 해서 도시를 건립하다 보니까 안정화되어 있는 특히 이제 학생들이나 또 어르신들이 안정화된 그 도시에서 살기 좋은 곳이다. 그리고 또 학군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유명한 학군들이 많아서 뭐 전국에서 이제 몰려오고 있죠.
그래서 좋은 대학이나 또 많이 진출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천구는 첫째 이제 아파트 단지도 안정화되어 있고 도로도 지금 안 막힙니다. 일방 도로를 해가지고 예, 오랫동안에 지금 몇십 년 동안에 도시 건설이 돼가지고 교통을 확인해 보면 안정화되어 있어 도로가 안 막히고 어른들이 살기 좋고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이 살기 좋은 곳이 다른 데 비해서 좀 유명하다. 또 아파트 단지나 공원들이 또 숲도 많고 여러 가지가 정리가 잘 돼 있어가지고 살기 좋은 도시로 좀 이름이 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인프라가 상당히 잘 구축되어 있어서 네. 타 지역 강북이나 강남에서도 목동으로 교육 문제 때문에 많이 이동하는 걸 봤는데요. 예. 끝으로 문제 하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의장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동안의 소감과 앞으로의 각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부터 문제 해결을 잘한다고 대표이사나 그룹 회장 그룹으로 스카우트도 제가 되기도 했고 또 사회에 나와서 동네에서도 뭐 아파트 단지의 동대표라든지 동대표 회장이라든지 14개 단지 연합회 회장이라든지 또 재개발 재건축 연합회 회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새마을 뭐 바르게 살기 그 다음에 민주평통 민주평통에는 이제 훈장까지도 받았습니다. 좀 자랑이지만은 그런 내용 포함해서 의회에서도 저는 가능하면은 밀어붙이기식보다는 난상 토론, 끝장 토론, 어떤 문제가 벌어지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든 토의를 해서 주고받고 대화를 나눠서 그 문제를 의견을 좁혀 나가면서 해결하는 스타일이다. 그래서 제 생각은 제가 어쨌든 뭐 군수든지 어떤 뭐 기관장이라든지 뭐라든지 참 맡으면은 잘할 수 있겠다. 잘하겠다. 좀 폭력적인 것보다는 토론해서 뭔가 어떤 결과를 돌출시키는 그런 스타일로 지금까지 뭐 의장도 그렇고 다른 부분도 해왔다고 이제 생각하고 앞으로도 조금 더 나은 쪽으로 진출을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